우주로 쏘아올린 로켓이 중력을 거스르고 지구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동차는 전기로 달리고 어떤 차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도로를 달립니다. 식당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AI가 의사보다 먼저 병을 찾아냅니다. 바다 밑에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사막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지평선까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그리던 미래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 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가 투자시장에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증권 미래에셋증권과 협업하며 유튜브로도 인사드리고 있는 자산제공입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고점 신호를 읽어드리고 그동안 봐오신 것처럼 투자시장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을 꾸준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현실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오직 인간만이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기어이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나 상상하는 미래가 하나씩 현실이 되는 세상. 사실 그 세상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이기도 하죠. 물론 험난합니다. 등락도 심하고 실적과 매크로 환경이라는 현실 때문에 가치를 혹독하게 깎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큰 밑바탕을 먼저 그려두고 딱 반발자국만 미리 서 있자는 겁니다. 한 발 앞서면 너무 이르고 반발자국 뒤면 이미 늦습니다. 딱 반발자국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뒤가 아닙니다. 2년 3년 뒤의 세상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을 만큼 뻔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미래를 상상하는 오늘의 10분이 앞으로의 투자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큰 성인이지만 제 상상의 날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대신 근거 없는 공상뿐만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상상이 아니라 돈이 되는 상상이에요. 그 상상 위에 데이터를 한 스푼 얹겠습니다. 숫자와 현실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조금 낭만 있게 하지만 바른 땅에 현실적으로 붙이고 미래를 그려볼게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길목마다 사실 기회는 이미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2017년은 암호화폐였습니다. 2018년은 클라우드로 넘어갔습니다. 19년은 반도체, 20년은 전기차, 21년은 메타버스, 22년은 에너지였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주도주는 매년 바뀌었습니다. 단 한 해도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자리를 옮겼을 뿐이죠. 그리고 2023년 판 자체가 바뀝니다. AI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AI는 한 해짜리 테마가 아니라 해마다 병목을 옮기며 이어지는 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3년 AI의 첫 병목은 GPU였습니다. 연산을 할 칩이 부족했습니다. 24년 그 칩을 굴릴 소프트웨어로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25년 쏟아지는 데이터를 담을 스토리지가 병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병목은 메모리에 와 있죠. 어느 종목이었는지는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 어디일지 보는 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중요한 건 그 눈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어디로 옮겨갈지, 그 위에서 어떤 미래가 꽃필지 지금부터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지난 10년이 증명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야 할 능력은 하나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10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숲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건 다 자란 나무입니다. 반도체라는 나무, 인공지능이라는 나무, 누구나 그 그늘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10년 뒤의 숲은 지금 심는 씨앗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씨앗과 잡초는 처음엔 똑같이 생겼습니다. 흙 위로 막 올라온 작은 싹만 보고는 무엇이 나무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씨앗들이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이미 뜨거운 것부터 곧 뜨거워질 것, 아직 흙 속에 있는 것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칸이 채워지기 전에는 뒷칸이 크게 자라지 못해요. 가까운 칸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높이 싣고 먼 칸은 방향만 보이니 알아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둘을 섞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칸입니다. 2026년 병목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AI 하면 연산을 떠올리지 기억을 떠올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눈앞의 자료를 순식간에 꺼내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AI가 커질수록 그 거대한 지능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먹여주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특수한 메모리가 병목이 됐습니다. 여러 층을 탑처럼 쌓아 올려 연산칩 바로 옆에 붙여 데이터를 쏟아붓는 메모리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군데밖에 없죠. 그리고 그 회사들은 만들기도 전에 물량이 다 팔려 있습니다. 이 칸의 특징은 단순해요.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죠. 상상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칸엔 이미 많은 돈이 몰려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히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진짜 봐야 할 건 이 뜨거운 칸이 아니라 그 다음 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으로 가기 전에 메모리 바로 옆에서 막 불이 옮겨 붙고 있는 것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추론입니다.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동안 AI에 들어간 돈은 대부분 학습에 쓰였습니다.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학습은 반복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추론은 그 다 만든 모델이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점점 빠르게 끝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AI를 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추론이 전체 연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몇 년 새에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뛰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AI는 답하기 전에 스스로 한참을 생각하죠. 이 생각하는 AI는 질문 하나에 예전보다 수십 배 많은 연산을 씁니다. 쓸수록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추론이 메모리와 전력을 잇는 달이라는 거예요. 추론이 폭증하니 데이터를 쓸 메모리가 더 필요하고 그 메모리를 밤낮 없이 돌릴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병목이 조용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다음 병목을 달구죠. 보이시나요? 메모리가 뜨겁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옆 칸에서 추론이 불을 지피고 그 불이 다시 다음 칸으로 번져갑니다. 그 불이 향하는 다음 길목은 그럼 어디일까요? 저는 2027년 주도주가 전력과 네트워크로 간다고 봅니다. AI 인프라의 마지막 병목이죠. 먼저 전력입니다. 지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켜둘 전기가 없으면 멈춥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감당 가능하지만 몇 년 안에 이 수요는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병목이 돼요. 하나는 전기를 실어 나르는 전력망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경이던 전력망이 무대의 중심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역전이 벌어져요. 지금 부족한 건 칩입니다. 그런데 칩이 배송되어도 그걸 꽂을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압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예전엔 2년이면 왔는데 지금은 5년을 기다립니다. 새 전력망을 승인받는데도 2, 3년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분석은 2027년이면 AI 데이터 센터의 상당수가 전력에 발이 묶인다고 봅니다. 전기 설비는 데이터 센터 원가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병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전기를 만들어낼 발전소입니다. 그것도 밤낮 없이 꾸준히 켜져 있는 전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다시 주목받을 거예요. 흥미로운 신호가 있습니다. 큰 기술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원전의 전기를 미리 사두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주목받을 산업이 되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추세가 전환될 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댈 전기를 지금부터 미리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큰 방향성의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병목은 네트워크예요. 수많은 연산칩이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그 사이를 잇는 초고속 통로가 필요합니다. 지능이 흐르는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좁으면 아무리 칩을 많이 붙여도 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전력과 네트워크, 이 칸은 이제 막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분명한데 누가 이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관찰하며 준비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다만 속도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전력 설비도 원전도 하루아침에 깔리지 않아요. 방향은 확실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가 채워지면서 그 위에 꽃이 핍니다. 2028년에서 30년 응용의 시대가 와요. 우리의 상상화가 현실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기대하는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AI는 화면 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 지능이 몸을 얻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로봇이 커피를 내려두고 공장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을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적응했듯 금세 당연해질 겁니다. AI가 빠르게 좋아지면서 로봇의 손과 발이 쓸만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투자 은행들이 전망치를 몇 년 새 몇 배씩 올렸습니다. 다만 그 전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낙관과 비관이 10배 넘게 차이나요. 이것도 방향은 확실하지만 규모는 아직 흐릿한 상황이 맞아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오랫동안 곧 된다는 말만 반복되던 기술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릅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의 운전대 안에서 치킨을 뜯기 시작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밥을 먹는 시대, 완전한 미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미 도착한 현재입니다. 남은 건 이걸 더 많은 도시로, 더 넓은 도로로 퍼뜨리는 일이죠. 상상해보세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운전자 없는 차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차를 운전하는 일은 취미가 되고 출퇴근길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시대에서 이동을 서비스로 부르는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이 됩니다. 이미 문은 열려있고 우리는 그 문턱을 넘는 중이죠. 세 번째는 의료입니다. AI가 사람보다 병을 먼저 찾아내고 있고 신약 후보를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추려냅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몸에 붙인 작은 센서가 내 몸을 읽고 병이 생기기도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불치병이라고 부르는 병들이 하나둘 관리가 가능한 것들이 되어가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손안의 AI예요. 개인 비서이자 선생님이 되죠. 지금은 질문에 답하는 정도이지만 곧 내 일정을 대신 잡고 내 대신 예약하고 아이 한 명 한 명 수준에 맞춰 가르칩니다. 모두가 각자의 비서와 각자의 과외 선생님을 손에 쥐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추론이 폭발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AI를 쓰면 쓸수록 뒤에 메모리와 전력이 더 뜨거워집니다. 응용과 인프라는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기죠. 다섯 번째는 국방과 보안입니다. 상상하기에 낭만적인 분야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돈이 흐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론이 스스로 판단하고 AI가 전장을 읽고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지갑을 엽니다. 지정학이 흔들릴수록 이 흐름은 오히려 굵어집니다. 낭만은 덜해도 돈의 방향은 가장 뚜렷한 응용이죠. 이 5가지 응용의 칸에서 실수를 하기 쉬워요. 방향이 맞으니 지금 크게 들어가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맞는 것과 지금의 위치는 다릅니다. 인프라가 채워지기 전에는 이 꽃들도 크게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은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성장주 투자에 맞는 환경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203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그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도의 가장자리는 아직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더 먼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입니다. 여기엔 순서가 있어요. 흔히 우주하면 영화 같은 상상을 하지만 그런 건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먼저 발사 비용이 무너져야 해요. 실제로 궤도에 물건을 올리는 값은 지난 20년간 10배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값이 싸지니 위성을 수천 개씩 띄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늘을 그물처럼 덮는 위성 인터넷이 사업화됐죠. 지금 우주에서 실제로 돈이 도는 건 바로 2단계 발사와 위성입니다. 그 다음에야 그 위에서 궤도 공장이 오죠. 무중력과 완벽한 진공에서만 만들 수 있는 물질들, 지구에선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몇몇 회사가 이미 실험을 시작했어요. 상상으로 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주를 볼 땐 순서대로 봐야 해요. 발사, 위성, 그 다음 응용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흔히 양자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를 떠올리지만 정작 먼저 필요한 건 보안입니다. 쓸모있는 양자 컴퓨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대로 된 응용은 2035년, 2040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컴퓨터가 무서운 이유는 완성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를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AI를 만나면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창을 만들 방패부터 팔리기 시작해요. 양자에도 뚫리지 않는 새로운 암호, 그리고 양자 통신입니다. 이 방어 시장은 이미 조 단위로 자라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가 안보 문제로 시급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도 순서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보안이 먼저죠. 이 둘은 2030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훨씬 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알아만 둬도 괜찮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스마트폰도 20년 전엔 이런 먼 꿈이었습니다. 순서가 있을 뿐 오지 않는 미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은 AI 단계에서도 이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큰 그림을 그려놔야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와 연결이 되죠. 다음 상승은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라는 열매는 미리 준비한 사람의 씨앗이니까요. 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까지의 길을 보겠습니다. 메모리에서 추론으로, 추론에서 전력과 네트워크로, 그 위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의료, 추론하는 AI, 방산으로, 그리고 저 멀리 우주와 양자로 뭐가 보이나요? 병목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반드시 다음이 나타나요. 이렇게 각 산업들에서 병목이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그 이야기를 따라 돈이 몰립니다. 병목이 곧 이야기고 이야기가 곧 돈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비트코인 때도 그랬고, 메타버스 때도 그랬고, 바이오주도 그랬고, 부동산이 그랬고, 비트코인이 그랬고, 전기차가 그랬고,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 메모리가 뜨거운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마지막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난 10년, 아니 20년, 이 모든 과거가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처럼 보였던 그 자리 옆에서 늘 다음 병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옮겨갈 뿐이죠. 그러니 이번에 놓쳤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다음 병목이 어디서 고개를 드는지 그걸 보는 눈과 태도입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가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미래를 보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시간의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메모리는 이미 뜨거워요. 확실한 현실이라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져서 또 식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펼친 상상의 나래처럼 또 다른 기회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모두는 흩어진 점이 아니라 하나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메모리로 지능의 데이터를 먹이고, 추론으로 그 지능을 돌리고, 전력으로 켜고, 네트워크로 잇고, 그 위에서 로봇이 걷고, 차가 달리고, 병이 났습니다. 앞칸에 불이 붙으면서 뒤에도 천천히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 순서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를 가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눈과 태도죠. 눈은 변화하는 산업에서 병목이 어디인지 찾는 힘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무료 자료와 구독 자료를 통해 짚어드리고 있죠.
때로는 반발자국 가까워진 미래를 함께 살펴보고 뜨거워질 땐 조심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공부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태도는 이 눈을 실제 계좌에서 지켜내는 힘입니다. 너무 뜨거운 칸에 조급하게 뛰어들지 않고 먼 칸의 화려함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되 비중은 냉정하게 싣는 것, 그것이 태도이죠. 눈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가 없으면 남들이 다 아는 뜨거운 자리에 늦게 뛰어들어 물립니다. 태도만 있고 눈이 없으면 다음 길목을 놓치고 제자리만 지키게 되죠. 아니면 이제 막 뜨거워지는 과정에 뛰어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눈과 태도, 이 둘이 같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릇을 함께 키우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을 2, 3년 뒤에 다시 보면 어떨까요? 10년도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순서도 산업도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암호화폐에서 클라우드로, 전기차에서 AI로, AI 안에서 반도체로 기회는 늘 자리를 옮길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걸 잡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뭘 맞췄느냐가 아닙니다. 그 미래를 먼저 그려보고 현실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입니다. 오늘은 제 상상의 나래의 데이터를 한 스푼 얹어 함께 걸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려보고 있는 미래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양한 분들의 시선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미래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 한켠에 있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간 사람들이 상상을 현실로 바꿔놨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한켠에 접어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지금 그 과정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낱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벌써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자료를 완성했고 지금은 또 다듬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 뿌듯합니다. 오늘 이 영상도 그냥 스쳐가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도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각자의 꿈을 이루고 좋은 결과로 웃는 얼굴로 영상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